제초제로 밭을 관리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은 예초기로 밭을 관리하는 게 낫느냐, 생각보다 이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장은 예초기로 밭을 관리할 바에는 나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낫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잠깐 퀴즈도 꼭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의성군 봉양면에 위치한 대장의 견본농장 예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초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좋은 정보 공유 방법이 생각이 나서 영상을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풀 깎는 방식, 풀 정리하는 방식, 기본적으로 예초기 정리 난로, 그러니까 동력으로 예초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 동력으로 제초제를 섞어서 물에 희석해서 치는 제초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대장이 견본 농장을 예초 작업을 한 것은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씨가 맺는 가을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초 작업이라든지 제초 작업이 정상적으로 꾸준히 진행된 밭이라면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1개, 2개, 3개 제초제로 방제를 했지만은 그래도 군데군데 듬성듬성 나 있는 풀들을 정리하기 위해 제초제를 또 밭에 치는 것보다는 예초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풀이 죽은 시체 자체도 흩어져서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견본농장 깔끔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다가 문득 대장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생각나서 영상을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뭐냐면은 제초제로 밭을 관리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은 예초기로 밭을 관리하는 게 낫느냐, 생각보다 이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장은 예초기로 밭을 관리할 바에는 나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낫다 확언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초기는 어느 정도 풀이 무릎 이상 자라버리면은 아무리 예초를 잘하는 사람도 하루에 700평 800평 예초 작업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몸에 엄청난 무리가 가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효율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이 한 3,000, 4,000평만 돼도 예초 작업을 하는 데만 개인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남을 쓰더라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제초 작업은 대장이 곧 노하우를 공유를 하겠지만은 대장의 방식대로 제초 작업을 하면은 3시간만 하더라도 뭐 3,000평 4,000평 제초 작업이 능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 작업을 했을 시 3,000평 기준에 초보자들이 한 달에 하루 정도만 농장에 출근을 하고 살충 작업, 제초 작업, 전지 작업, 농장 정리 작업만 하더라도 3,000평은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예초기를 들지 말고 엔간하면 제초 작업으로 효율적으로 밭을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초기랑 제초제랑. 그리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초기는 풀을 깎는 형식이기 때문에 거름도 되고 그리고 남한테 해가 안 되는데, 제초제를 활용을 해서 제초 살포를 하게 되면은 나무에게 그 제초제가 악영향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토질이 나빠지지 않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토질이 나빠지고 나무한테 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한테 해를 주지 않고 토질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초보다는 예초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대장만큼은 나무 농사는 재테크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게 환경도 보호되고 또 나무를 공급한다는 데서 부가적인 뿌듯함을 느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재테크니까. 그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은 토질이 좀 나빠지고 나무가 조금 해가 가는 것보다 제초제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비용적 효율이 더 큽니다. 그 말은 나무가 해를 입지만은 그 해는 100%로 환산했을 때 대장이 보기에는 몇 프로 되지도 않고 그 해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제초 작업을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제초제를 쳤을 때 토질이 나빠져서 막 땅이 썩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져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초 작업 외에 제초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밭을 시간적, 비용적, 효율 좋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재테크에는 이 방법만 적용했을 때만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초기 활용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초기를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제초 작업을 하게 되면은 풀을 손쉽게 잡을 수 있지만은 그 시기라면은 풀이 적어도 무릎 밑으로 갔을 때 그때 제초를 하는 게 적절합니다.
하지만 풀은 중간에 내가 바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장마 기간이 겹치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허리 위충까지 자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농장이 또 산재되고 많은 대장의 경우도 그러한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제초제로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초기로 한번 1년에 한 2번 정도 관리를 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제초제로 관리를 했을 때는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해야 밭이 깔끔해지는데, 예초기는 어차피 풀을 키워서 치기 때문에 연 2회 정도만 풀을 키워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고 밭에, 그리고 그 횟수가 적어지니까 신경을 덜 쓰고 제초제보다 그 2회만 맞춰서 밭을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초 치는 것보다 거의 10배 이상 비효율적인 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제초할 걸 10일, 8일, 7일 예초기를 돌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풀이 크면은 한 번만에 예초가 안 되고 2번, 3번 그 풀을 단계적으로 깎아서 베어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분명한 장점이자 단점이 되니까 생각을 하시고 밭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은 앵간하면 풀이 아무리 커도 장비로 풀기를 낸 다음에 예초보다는 제초제를 그냥 뿌려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묵은 밭 농장도 관리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해보니까 그만큼 예초 자체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농장 관리를 해서는 안 맞겠더라고요. 농장 경영 비용이 높아지면은 나무를 팔았을 때 순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를 내가 안거나 아니면은 판매자한테 판매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비싼 금액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은 제초 작업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대장에게 문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예초 작업을 할 거면은, 그래서 나무 농사를 하지 마라, 환경이 걱정될 것 같으면은 나무를 심고 판매를 생각하지 말고 예초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키우지, 나무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확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의 살림살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기 창고에 들어가 보시면은 대장의 미니 포크레인이 보관되어 있고, 그 앞에 보시면 중부건설기획에서 나오는 공투용 유압 예초기가 있습니다. 로터리식으로 그 날이 돌아가면서 넓은 면적을 공투 유압 힘으로 빠르게 예초를 하는 이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제초를 한다는 거. 공투 장비도 있고 유압 예초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초기를 갖고 작업을 해보니까 꼭 이 예초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도 있지만은, 풀이 작았을 경우에는 일 잘하는 사람 2명 정도 목밖에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일 잘하는 사람 2명 예초하는 목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루 2명 양이, 대장이 2시간 3시간만 혼자 제초하면 되는 양과 동일하기 때문에 풀을 키우지 말고 제초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도 있고 또 장비도 있고 유압 예초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초 작업을 하는 것을 아주 비선호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예초 작업을 아예 거의 안 한 건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제초제도 하고, 그냥 밭을 묵혀도 보고, 묵힌 밭을 키워서 예초도 해보고, 작을 때 여러 번 예초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제초제로 밭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해야만 넓은 밭을 초보자든 숙련자든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경영상 그 순소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를 팔았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대장이 키우는 가로수 개념은 단일 품종 대량 생산, 몇 가지 품종이 다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키우는 걸 선호를 하는데, 많은 양이 가는 수종, 느티나무, 예를 들어 이팝나무 이런 수종들은, 은행나무라든지 메타도 비슷하겠죠. 그런 수종들은 일반적으로 병충해나 동해에 강합니다. 병충해나 동해에 강해야 우리가 전국에 식재를 냈을 때 관리 비용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꽃만 예쁘다고 메인 가로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한 수종만 전국에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로수가 있는 게 가로수로 채택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서 대장처럼 단일 품종 다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품종은 병충해는 어떻게든 조금씩 비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씩 신경을 써줘야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무는 키우는 기술이 확보가 됐을 때 풀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의 7할, 8할 이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장이 예초 작업을 부분 하다가, 이거 구독자분들에게, 대장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예초 작업만큼은 나무 농사하는데 제발 좀 하지 마라, 그걸 간곡히 한번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개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제초제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환경에 엄청 민감하신 분들, 친환경을
엄청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초제에 대한 엄청난 안 좋으신 기억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예초보다는 제초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승용 예초기가 잘 나와 있죠. 승용 예초기를 편편한 밭에 하루에 한 2,000평 이상 탈 수 있는 농장에 나무를 식재하시는 분들은 승용 예초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승용 예초기가 들어가기 힘들거나 경사가 있거나 밭에 돌이 많거나 아니면은 물길, 수로를 배수를 낸다고 승용 예초기 길이 자체가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는 제초가 낫다. 그래서 승용 예초기를 하더라도 나무 근방에는 승용 예초기 갈 수 있어도 깔끔하게는 안 됩니다. 근데 제초제는 나무 목질부에 조금 대여도 나무에 큰 해가 없어요. 나무 그 잎부분만 상단부만 되지 않는다면은 승용 예초기를 꼭 활용해야겠다는 분들은 승용 예초기가 가능한 지점에 적용하시면 되겠지만, 그 외의 상황이라면은 무조건 제초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간만에 그 예초기를 매보니까 몇 평 되지 않는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풀이 부분 얼마 없는데도 땀이 좀 삐질삐질 나는데, 아무래도 그 예초기는 나무 재테크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 작업을 꼭 하시라 말씀을 거듭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남깁니다. 이상 대장이었습니다. 잠깐 퀴즈가 나갑니다. 다음 중 제초제가 아닌 것은 1번 글라신, 2번 근사미, 3번 놈브라, 4번 바스타.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